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황반변성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로 광역학학 치료라는 비주다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황반변성이 이제 제가 레전트 할 때 한 15년 전쯤에는 별로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세브란스 병원에 한 분이 내원하시면 전 레지던트들이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드문 병이 왔구나 했었는데, 최근에 7년, 8년 되면서부터 황반변성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명의 1위가 당뇨합막증, 황반변성. 이 두 개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실명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들이 소과가 되면서 황반변성이 이제 좀 지나면 당뇨합막증을 누르고 실명의 1등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그래서 황반변성이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안과에 내원하셔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오늘 황반변성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황반변성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황반변성이 나이가 40대부터 출발을 해서 50대 되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에서 발생된 분들한테 노인성 황반변성 그런 말이 이상해서 나이가 관련된,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병이다.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말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세 이상에서 발생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실명의 1등이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면 초점 맺히는 부분, 가운데 부분이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다가 상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색깔을 보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흑백 톤으로, 컬러를 인식을 못하고 흑백 톤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황반변성의 주된 증상입니다. 다음.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건성하고 습성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건성 황반변성인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습성 황반변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성 황반변성은 시력이 천천히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는구나 생각하시고 병원에 잘 내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성이 훨 많지만 병원에서 보는 분들은 습성이 훨 많습니다. 이 건성하고 습성의 특징은, 이 건성 황반변성은 10에서 20% 정도가 실명을 하는 반면에 습성은 거의 90% 환자가 실명을 합니다. 이 건성하고 습성의 차이는 이 나쁜 혈관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황반변성에서 황반이라 뭐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눈 뒤쪽에 이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필름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상이 맺히는 부분인데, 이 망막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황반, 노랗게 보인다 해서 누를 황자를 써서 황반이라 하는데, 이 황반이 우리 시력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즉 황반이 망가지면 95%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에서 색깔을 감지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흑백하고 명암을 주로 감별을 하고, 이 부분의 색깔을 감별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기능적인 시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아까 망막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밑에 이제 혈관이 많은 맥락막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하나의 갈색 세포층이 있고, 이 위에가 망막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황반변성이 생기면 어떠한 병이 나타나냐, 어떠한 이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 혈관이 많은 맥락막하고 요 색소층 사이에 노폐물들이 낍니다. 기름이나 이 대사산물들, 이 찌꺼기들이 여기 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걸 우리가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건성 황반변성으로 계속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드루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나빠지는, 시력이 전체 나빠진 사람을 건성 황반변성이라 그러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이것들이 이제 신생혈관, 새로 생긴 혈관들인데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거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성 황반변성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이 습성 황반변성은 이렇게 새로 생긴 신생혈관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 터지기 때문에 출혈이 되고 뭐 붓기가 붓고 하면서 급속도로 시력이 나빠지고, 특히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현대의학에서 안과적으로는 치료를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랐을 때 빨리 혈관을 없애주지 않고 출혈까지 유발을 시키면 그때는 영구적인 실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성에서 습성으로 넘어가는 확률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있습니다. 다음. 다시 잠깐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는 이 특히 독서나 어떤 초점을 맺히는 일, 그리고 얼굴, 딱 사람을 볼 때 얼굴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잘 안 보이고 주변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백내장으로 오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분이 안 보이실 때. 다음. 어떤 이제 그 연구를 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황반변성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 보통 성인의 70% 정도 분들께서는 이 황반변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성인의 2%만이 이 황반변성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5%의 인구가 황반변성의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40%, 노인 환자의 40%만 2년에 한 번 정도씩 굉장히 드물게 안과를 내원해서 검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황반변성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그 황반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신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증상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고 우러져 보이고 흑백 톤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왜 강조를 자꾸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출혈이 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그 지금 갖고 계신 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병입니다. 다음.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암슬러 격자 검사라 그러는데, 이 암슬러 격자 검사가 안과 의사보다도 먼저 황반변성의 초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거의 100% 황반변성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고, 안과 의사가 막막을 봐서 애매한 경우에도 이렇게 암슬러 격자가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황반변성 검사를,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사이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황반의 사이즈입니다. 요 전체가 황반을 다 이렇게 딱 갖다 보면 황반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 요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황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이시냐면, 아주 초기 환자들은 이렇게 휘어져 보이진 않고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뿌옇게 보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양쪽 눈이 동시에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한쪽이 먼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편 부분보다 이 조금 뿌옇게 보이는 부분, 이걸 했을 때 여기 약간 뿌옇게 보이면 황반변성이 아주 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출혈이 되거나 붓기가 생기면 암점이 나타나게, 안 보이는 점이 나타나고 주위에는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환자들한테는 다 이거를 한 장씩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검사를 하시고, 아침마다 검사를 해서 건강한 눈에도 혹시 변화가 생기면 바로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암슬러 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굉장히 간편한 검사고 발견도도 굉장히 뛰어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항상 하시는 분, 특히 집안에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 황반변성은 유전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집안의 어르신들, 다른 분들이, 형제분들이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검사를 매일 아침 잠깐 하시는 것이 황반변성 조기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 치료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 비주다인부터가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라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 나쁜 혈관이 발견되면은 그 부분을 레이저를 쳐서 망막하고 나쁜 혈관을 둘 다를 다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열레이저 치료법을 하면 그 부분의 시력이 일정 정도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안고도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작은 손실을 안고 치료하는 방법이 열레이저 치료법이었습니다. 근데 비주다인이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런칭이 되면서 지금에 갖고 있는 시력을 유지를 해주면서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안과 의사들이 굉장히 황반변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력을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으로 나온 치료가 비주다인 치료였습니다. 근데 이 비주다인 치료도 재발률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퇴를 하다가 다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루센티스라는 치료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다시 재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비주다인 치료에서 말씀드릴 거고, 루센티스 치료법은 저희 그 망막 진료 원장님이신 김수현 원장님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비주다인 치료법이 뭐냐면, 아까 이 비주다인 치료법은 앞에 말씀드린 건 다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법들입니다. 이 습성 황반변성은 이 뒤에 맥락막이라는 데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분가량에 걸쳐서 특수한 약물을 이 혈관에 주입을 합니다. 벌테폴핀이라는 약물인데, 벌테폴핀을 한 10분에 걸쳐서 주입을 하면 이 약물이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정상 혈관에는 붙질 않고 새로 생긴 비정상 혈관에만 이렇게 약물들이 침착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요 주사를 쭉 맞은 다음에 15분 정도 경과 후에 이제 레이저 치료하는데, 왜 15분이 지나냐면 정상 혈관에 있는 이런 벌테포핀 약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쁜 혈관들에서만 이렇게 침착이 된 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15분 경과 후에 레이저를 90초 동안 쏩니다. 근데 이 레이저가 그전에 레이저하고 다른 것은 이 레이저는 굉장히 약한 파워로, 약한 에너지로 쏘기 때문에 이 열이 별로 없습니다. 이 레이저의 역할은 이 약물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선택적으로 새로 자란 나쁜 혈관들만 없애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레이저를 쳐서 전층을 다 죽이는 치료였는데, 이 비주다인 치료법은 선택적으로 이 새로 생긴 신생혈관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력을 유지하면서 시력의 악화를 막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광역학 치료 방법을 이제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이제 망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목적은 이제 시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시는지, 그리고 신생혈관이 잘 죽었는지 아니면 재발이 됐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발이 됐으면 재치료를 하고, 재치료는 한 3년간 7회 정도 실시합니다. 이 광역학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발률이 좀 있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그전에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치료했던 방법들인데, 다음 넘어주세요. 그전에 레이저 치료 방법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층을 다 레이저로 파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 그래서 이 부분의 망막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력을 저하시키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수술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술해서 그 나쁜 혈관을 이렇게 걷어내는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비주다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루센티스라는 치료 방법에 의해서 수술하는 케이스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다음. PDT, 이게 말씀드린 비주다인 치료의 영어인데, 잘 검증이 된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사를 넣는 벌테폴핀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혈관들을 죽일 수 있는 약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벌테폴핀을 어디다 썼냐면 이 암 치료에 썼습니다. 암 치료. 암 치료도 역시 나쁜 혈관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암 치료에 써서 효과가 좋아서 또 안과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을 죽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눌러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나쁜 혈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클래시컬 전형적인 타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촬영을 해서 나쁜 혈관들을 다 보이는 것들을 이제 클래시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이 나쁜 혈관이 있을 경우에 시력이 얼마큼 떨어지냐면, 중중도의 시력 저하가 있을 확률이 한 41% 정도, 한 70% 정도가 중중도의 시력 저하가 생깁니다. 근데 치료를 하면
한 30% 정도를 막을 수 있어 한 41% 정도가 중증도 시력 저하를 일으켜서 시력이 나빠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다음. 거기서도 가만 놔두면 40% 정도에서는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의 실명까지 갑니다. 근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15%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촬영을 했을 때 나쁜 혈관이 다 보이지 않는 노 클래식,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는 거에서 시력이 거의 실명까지 갈 확률은 치료하지 않으면 50%.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쁜 혈관이 생긴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거의 실명까지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이 비주다닌 치료를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비주다닌 치료를 하면 완전 실명을 이루는 위험도를 한 30에서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반변성 환자에서 비주다닌 치료를 하면은 시력이 좋아지는 확률은 없냐, 나빠지는 거 막는 게 아니냐라는데 이 비주다닌 치료를 한 경우에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누르세요. 여기 뜰 때까지. 우리가 그 황반변성이 초기에 나타나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가만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하지 않은 군인데 그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확률,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그 치료하지 않아도 한 4% 정도는 좋아집니다. 가만 놔두면. 근데 치료를 하면은 9% 정도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을 한 50% 정도 막는. 그러니까 치료의 주된 목적은 현재 시력을 유지하면서 나빠지지 않는 것이 이 비주다닌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향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약간은 시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비주다닌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한 7명당 1명꼴로 시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명에서 1명꼴로 시력이 조금 향상합니다. 다음. 많이 좋아지는 경우는 비주다닌 치료한 경우에는 한 12명에 1명.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한 30명에 1명이 치료하지 않아도 시력은 좀 좋아집니다. 다음. 황반변성이 이제 이러한 치료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루센티스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확대하거나 확대경들을 보면 시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쯤에 또 수술로 또 이러한 기구들을 눈에 넣는 방법들을 저희 병원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됐고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그런 시술을 저희 병원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황반변성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급속도로 시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가운데 부분의 시력을 잃어버리시고 심각한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2001년도부터 조기에 발견된다면 그러면은 현재 시력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이제는 황반변성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빨리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